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전망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며 탈북민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국의 유명 CCM 밴드 멀시미의 리드 보컬 바트 말라드의 간증이 영화로 제작돼 개봉 전부터 관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 YMCA와 구티비가 업무 협약을 맺고 복음 전파 사역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안건을 살펴보며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전망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남한과 북한, 미국이 이룬 포괄적 합의에 무조건적인 낙관론을 펼쳐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 직후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회담 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정이 시작됐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향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일정이나 논의가 없었단 부정적인 반응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은 회담에서 드러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의 문제점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향후 과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평화로 나아갈 길을 모색했습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조동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북미 회담에서 논의한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를 큰 틀에서 다룬 것에 불과하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이에 따른 한미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이와 같이 핵 능력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핵무기를 억제용으로 방어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교리가 조금씩 바뀌는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하나가 약속한 게 있거든요. 지금 핵 능력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시키겠다. 이것만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완전히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비핵화와 더불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도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 체제 보장의 일환으로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을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의미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간 원해왔던 그 정도의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 평화 보장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접근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관계 개선, 비핵화라는 큰 틀의 흐름은 좋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은 조심스럽게.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종전선언으로 인한 평화체제가 후속 회담을 통해 구축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는 지금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전 세계는 한반도 평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시대의 주축이 될 탈북민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도 진행됐는데요. 이어서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탈북민 목회자 9명이 모여 복음 통일을 위한 탈북민 목회자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이들은 통일 선교를 꿈꿔온 우리에게 지금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대한민국 내 탈북민은 복음 통일을 위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북한에는 김부자, 독재 정권이 악의 그 거대한 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북한도 사랑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땅 안에는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북민 목회자들은 남북 관계가 회복되고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다고 북한 복음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며 북한의 고통을 잘 아는 탈북민들이 먼저 거듭나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인신매매, 강제결혼 등으로 고통받는 탈북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출 사역에 힘쓰는 것이 이들의 사명 중 하나란 겁니다. 무엇보다 말씀 중심 1:1 양육을 통해 국내에 있는 탈북민을 신앙적 지도자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영, 문화예술 등 각 영역에서 크리스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도 조언했습니다. 국내 탈북민 3만 명 시대 통일 한반도를 향한 탈북민들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이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단 전문 매체 바른미디어에 따르면 전 세계 사용자가 한 달 평균 약 18억 명에 달하는 유튜브를 이단 단체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천지는 약 2만 4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을 운영하며 800개가 넘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일명 구원파 박옥수 측의 굿뉴스TV는 구독자가 5천 명대로 많진 않지만 약 3천 개의 영상이 노출돼 있습니다. 팟캐스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팟캐스트의 대표적인 채널 팟빵의 경우 종교 카테고리의 상위권에 이단 단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6월 기준 종교 카테고리의 월간 순위 2위는 신천지의 하늘팟, 3위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천수답의 새벽 묵상입니다. 4위는 중국계 이단인 지방교회의 한국복음서원, 5위는 신천지의 시온의 아침입니다. 언론을 운영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통일교는 1989년 종합일간지 세계일보를 창간했고 신천지는 천지일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씨의 만민중앙교회는 GCN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디어는 한국교회가 개신교만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하는데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CCM 밴드 멀시미의 리드 보컬 바트 말라드의 간증이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영화는 주인공 바트가 I Can Only Imagine이란 노래를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CCM 밴드 멀시미는 1999년 I Can Only Imagine을 발표한 후 미국에서 유명한 CCM 밴드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 노래는 2017년 빌보드 CCM 디지털 음원 판매 1위, 2018년 빌보드 차트 CCM 음원 1위를 기록하는 등 지난 19년간 끊임없는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가정폭력에 아픔이 있는 주인공 바트는 그의 음악 활동을 인정해주지 않는 아버지와 깊은 갈등을 겪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아버지는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됩니다. 이후 아버지를 떠나보낸 바트는 불과 몇 분 만에 아버지를 추억하며 I Can Only Imagine을 완성합니다. 아픔과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그 속에서 희망과 미래를 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영화 I Can Only Imagine. 영화는 오는 21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구티비와 서울 YMCA가 업무 협약을 맺고 글로벌 선교방송단 활동과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서울 YMCA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의 미디어 사역을 널리 알리고 구티비는 YMCA의 대표적 사회운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YMCA 이석하 회장은 양 기관의 업무 협약을 통해 각자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선한 사역에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YMCA의 다양한 활동과 글로벌 선교방송단 사역이 기독교 부흥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 협약이 기독교 선한 사역을 위한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 YMCA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격 형성과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루게릭병 환우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2014년 시작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올 여름 다시 시작됐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잘 알려진 가수 션이 첫 타자로 나선 이후 배우 다니엘 해니와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멤버 수영, 워너원 멤버 강다니엘 등 유명 연예인들이 동참하면서 다시 한번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특별히 국내 최초의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농구선수 출신 박승일 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승일 희망재단이 경기 용인시의 부지를 마련해 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일 씨는 모금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가수 션에게 문자를 보내 많은 분들이 힘을 주셔서
병원 건립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빨리 병원이 지어져서 환우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경기 광명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광명 시민 오케스트라가 여름 정기음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광명 종합사회복지관 내 작은 카페에서 열린 이번 음악회에선 피아노와 첼로, 바이올린 협연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였는데요. 음악회에 자리한 광명 시민들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하는 대중음악과 민요, 영화 OST를 감상하며 초여름 더위를 식혔다고 합니다. 광은교회 권사이기도 한 문태원 단장은 광명 시민들이 쉽게 오케스트라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 음악인들이 함께 모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찾아가는 연주회를 적극 열겠다고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사에 따르면 북미 회담에 대해 매우 만족은 20.3%, 어느 정도 만족은 50.7%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대한 기대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합의사항이 잘 이행될 거라고 본 응답자는 전체의 71.5%를 기록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28.4%는 1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12.8%는 불가능할 거라고 응답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집행중단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가 공식적으로 건의할 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대통령 특별보고 자리에서 사형제 폐지를 이야기했고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답했다며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실무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입니다. 하지만 공식 폐지 선언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중앙당 해체와 외부 인사 비대위 구성 등 당 쇄신안을 내놓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당내 반발에 대해 수술대 위에 모두 올라가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성태 권한대행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도 생기겠지만 앞으로 대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새롭게 내놓은 쇄신안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예장통합 최기학 총회장이 한반도 국내외 정세를 두고 더욱 힘써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최 총회장은 한민족이 전쟁과 식민지배,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 월드컵과 관련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해빙의 계기가 된 것처럼 러시아 월드컵도 세계 평화와 친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가 25일부터 일주일 기간을 난민주간으로 정하고 제주포럼, 난민영화의 밤, 난민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26일 정우성 친선대사와 제주포럼에 참석합니다. 배우 정우성은 세계 난민 현황과 이라크, 방글라데시 등 현장에서 만났던 난민들의 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28일은 난민 영화의 밤으로 총 3편의 다큐멘터리가 상영됩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입대를 앞둔 청년들과 군선교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기독 청년 캠프를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팀수양관에서 진행합니다.
기독 청년이 세상을 바꾸는 비전을 품는다란 주제로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김택조 군종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캠프에선 군 입대 전 믿음의 확신, 개인 신앙생활을 위한 시간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생명평화마당이 오는 25일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국교회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심포지엄에선 변화하는 북한의 최근 정세와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북한 이야기,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연세대 정치학과 박명림 교수가 주제 강연을 맡으며 대북지원단체 하나누리 방인성 대표, 탈북자 출신 군사 전문가 주승현 교수 등이 논찬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